제발 트럼프 입에서요. 부정선거에 가담한 너, 이재명 너 아웃!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한국 대선은 무시하려고 하나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대중 전략에 편입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다 라는 겁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이 북한과 중국 쪽의 문제점으로 지금 트럼프의 전략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란은 국내에서 철저히 침묵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과 미국의 보수 인사들이죠.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논평을 넘어가지고요. 한미동맹 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서요. 부정선거 프레임을 중국의 글로벌 선거 개입과 연결시켜서 한국을 전략적 전선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과 일본을 한패로 보고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선거 개입을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노선은 미국 내 보수 진영에 의해서 위험한 동맹으로 낙인 찍히고 있으며 사이버전까지 포함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해석이 이 논의의 법적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였던 모스단, 최근에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사이버 공격과 우주발 공격까지 포괄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조약상의 명문화된 법적 의무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도요. 미국 유력 매체죠. 더 힐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재명을 다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든창은요, 한국 선거의 정통성 문제는 단지 지역적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도를 미국이 잊어서는 안 된다. 또는 한국의 중요도를 미국이 중국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스탄 대사와 고든찬 변호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국제선거 감시단의 분석,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의 대선의 정통성 논란이 한미동맹 국제안보체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합니다. K-팝으로 대한민국이 많은 국가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K-선거는 이런 부분을 다 똥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전을 포함한 한미동맹, 국제사회가 말하고 있는 선거 개입의 실체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을 다녀간 국제선거 감시단의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주목해 볼 인물은 이 전 트럼프 행정부 1기입니다.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인 모스단입니다. 한국계고요. 단씨입니다. 단현명이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스단 대사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제3조가 있는데 선거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에 이 중국발 이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거망에 이제 들어온 흔적을 찾아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이버 공격의 범주로 들어가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사이버 공격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동적으로 대응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 중앙선관위의 선거망, 인터넷망, 업무망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 5% 열었을 때도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이 선거망에
침투한 외부의 세력을 찾아내는 게 1우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자동으로 미국의 개입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모스탄 대사가 특히 선거 관련된 해킹은 조약 위반이자 전쟁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총칼로 막 쏘고 찍고 이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죠. 사이버전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되는 게 뭐 비트코인 탈취라든지 정보 탈취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이런 해킹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선거가 외부 정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군사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탄 대사는요, 한미 동맹은 전통적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까지 포괄된 조약이다 라고 말이죠. SK 해킹된 거, 전자투표 조작, 그리고 서버 통제권 문제 등도 조약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K 해킹 이것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는 한미 동맹의 해석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선언입니다. 미 헌법상 조약은 말이죠.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최고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요. 한국 대선에 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했을 경우에 군사적, 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하고 싶은데요. 모스탄 대사는 또 조약 3조에 대해서 재해석이나 추가 보고서가 공개된다면 미국 법무부와 국가정보국 DNI의 활동도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것 같죠? 야, 너네들 빨리 그 선거망에 잡입한 그 해킹 조직부터 찾아내야 돼. 그게 중국발이다라고 밝히는 순간 끝났어. 미국 자동개, 북한이라도 밝혀낸다라고 하면서 땡큐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상기시키고 싶은 점은 선거 관련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서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과 내각 구성원들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 보고가 되고 타임스퀘어에서 송출됐던 그 영상 이쪽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들 그게 미국 의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정권의 부정선거 의혹이 점차 현실적인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전문지죠. 더 힐 여기에 고든창이 칼럼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하게 어필했죠. 그리고 고든챙은요.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모스탄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레이트 고든창 어디 있냐라고 트럼프가 막 찾으면서 뭐라고 했죠?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고든창 당신이 하는 말 나 전적으로 신뢰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물입니다. 중국 그리고 동북아 정책 자문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부정선거,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를 한국으로 국한되지 않고 어디까지 펼쳐서 중국 영역까지 펼쳐서 중국이 1대1로 전 세계를 펼쳐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대만, 그러니까 동북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든창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급했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재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재명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그레이트 고든창이다라고 전적으로 신뢰를 보인다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했죠. 이 트럼프의 태도를 감안할 때 고든창의 발언은 단순한 칼럼을 넘어서요.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에 직결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미국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응을 못하는 거죠. 드높으신 이재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트럼프와 굉장히 뭔가 교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전화 자체도 뽕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언론은 이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가 이 국제선거감시단에 대한 기사를 언급했는데 빠르게 삭제당했죠.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언론의 움직임을 지금 조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단들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었죠.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이 사안은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정통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미 2020년에 미국 대선에서 중국 공산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FBI 문서를 근거로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선 역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 전략 자산으로 한국의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적부터 나왔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이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99명 체포, 그리고 오키나와항으로 이동, 거기서 미국 대선에 관여했다라는 중국인들은 본토로 이동했고, 한국 대선에 그리고 한국 댓글부대로 참여했다라는 중국인들은 오키나와의 군부대 어딘가에 이제 잡혀있다라고 했던 그런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하게 탄압을 받았죠. 그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는요, 이재명으로부터 광고주들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스카이데일리의 광고를 끊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압박이 시작됐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진핑 정권이 2025년 현재 내부의 권력투쟁과 군부의 숙청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를 기회 삼아 가지고요, 중국의 영향권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는 하위 전선으로 지금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논란은 바로 이 전선 위에 놓인 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의 전략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전략이 한국 정권의 운명을 겨누기 때문이죠. 과연 한미동맹 조약에 기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선언하고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요, 한국에다가 정식 대사의 파견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이재명 정권의 외교적 고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정반대 차별적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미 벌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례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 미군 사령관의 계급 차등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조금 더 높은 대령급을 일본으로 보내고 중령을 한국으로 배치시켰다라는 거죠. 그것만 봐도 중요도가 어디? 일본이 더 미국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관세 조정에 대해서 푸대접을 보이고 있죠. 이 관세 조정하러 간 대한민국의 사절단이 던진 것도 없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 트럼프식 무응답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죠. 이재명 정권을요,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노고라 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패배하는 정권으로 규정짓기 위해서 포석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이요, 이 같은 국제 움직임을 외면하거나 폄훼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최근 보도에서요, 한국에서 중국의 배후인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다 주장해온 한국계 미국 법학가, 그러니까 모스단에 대한 이야기죠. 이 허위 사실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복역 루머를 공식 석상에서 새삼 거론해 논란을 빚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논점을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이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이 거세질수록 이재명 정권은 외교적인 고립 속에서 정통성 위기를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발악을 해봤자 진실은 밝혀집니다. 제발 트럼프 입에서요, 부정선거에 가담한 너, 이재명 너 아웃, 이 한마디만 나와주길 정말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